앞서 의문문 배웠을 때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나 no밖에 없었어.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 평서문을 도치시켰었지. 그 평서문이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오고 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도치시켜 갖고서는 의문문으로 바꿔버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 사실 여부를 묻고 있는 게 바로 의문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 우리말이야. 이 안에 있는 정보가 참이라면 yes가 되는 거고 거짓이라면 no가 됐었던 거라고. 근데 우리가 모든 의문문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스무고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날이 셉니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그래서 지금도 보다시피 얘가 지도를 들고서 내가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라고 묻고 있으니까는 얘가 바로 231번 버스를 타래. 근데 만약에 얘가 이 how라는 말을 안 쓰고 내가 여기 가려면은 1번 버스 타야 될까요? 아니, 2번 버스 타야 될까요? 아니, 3번 버스 타야 될까요? 아니, 쭉쭉쭉 하다가 얘는 아마 이 아저씨는 수염이 231번까지 돼 있으면 이렇게 길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피 쏟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럼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묻는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묻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바로 뭐다? 이 의문사라는 거야. 의문사가 뭘까? 누가 의문사 당했다라는 얘기할 때는 의문의 죽음이겠지만은 미안합니다. 자, 이때 의문의 죽음이 당연히 아니고 우리 반성문 같은 거 한 번쯤은 다 써봤을 텐데 거기서 이제 육하 원칙에 입각해 갖고서는 쓰라는 얘기 해보잖아. 그때 그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게 뭐였냐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말들. 그래서 누구는 영어로 이 정도 다들 알고 있지. who 언제 when 어디는 where 무엇은 what 왜는 why 어떻게는 how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전부 다 WH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WH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의문사 덩어리를 WH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선생님 how는 WH가 아닌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OH가 아니고 OW1H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게 의문사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의문문과는 달리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원하는 정보를 다이렉트로 대답만 해주면 돼. 그래서 Who is your English teacher 했을 때 Mr. Kim이라고만 who에 해당하는 정보만 대답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when did she arrive? 이렇게 물어보면은 언제 도착했는지 언제에 대한 정보만 대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여따가 되고 네 영어 선생님 누구야? 그러면 yes. 말이 안 되지. 목이 계속 상태가 안 좋은데 자, 좀만 참고 들어주십시오.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우리 평서문에서는 도치가 발생했었잖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두 문장만 한번 짤막하게 보여주면은 얘가 대답을 미스터 킴 정도로만 했지만은 사실은 어, My English teacher is Mr. Kim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야. 그럼 이걸 의문사로 바꿨을 때는 is 주어 동사 바꿔서 이거 조금 웃기니까 is your English teacher로 바꿉시다. 의문문일 때는 상대방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게 자연스럽겠지. So is your English teacher Mr. Kim?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근데 얘가 원했던 건 뭐라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그래서 네 영어 선생님 누구야 할 때 누구에 해당하는 요 말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된 게 바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겁니다. 이해됐죠? 자, 밑에 있는 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 When did she arrive 했을 때 she arrived at 9 o'clock. 자, 이렇게 했고 이걸 의문문으로 바꿀 때 얘들아 여기 집중 잘해야 돼. arrived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조동사, 본동사 두 개로 쪼개져야 되지.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두 계열을 활용할 텐데 PNT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는 과거라는 거를 드러내줘야 돼서 do가 아니고 심지어 does도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did가 되고 주어 쓴 다음에 동사 원형 did she arrive at 9 o'clock 이렇게 물어본 거야. 클락 쓰기 어렵네.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몇 시에 도착했는지 이 정보를 몰라. 그리고 그게 궁금해 하면은 이 정보를 앞으로 날려서 when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라고 시간에 관해 묻고 있으니까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써보자면은 우리 비동사 만들어질 때 의문문 어순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기동사가 주어랑 구치가 돼갖고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그리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의문문이 만들어졌었어. 다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가 두 계열이 쓰이는 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모달 will, can, may, must 들어가는 거 상관없댔죠. 그리고 이때 얘네일 때는 본동사의 모양은 동사 원형이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의문사,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져 있던 요 의문문 앞에다가 뭐만 때려 넣으면 돼? 의문사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 어순을 잘 알고 있은 다음에 그냥 요것만 넣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자, 다만 궁금한 정보는 빠져 있어야 되겠지. 그게 그래서 의문사로 튀어나가야 되니까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살해당한 것 같잖아. 의문사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코피 쏟고 죽었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예문들 한번 살펴보고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He lives in Seoul. 그래서 그는 서울에 사는데 왜 이런 대답을 했겠어? 얘가 어디 사는지를 물어봤겠지. 그래서 Where does he live? So I'm watching the news. 내가 지금 뉴스 보고 있다라는 이 정보를 물어봤겠지. 너 뭐 보고 있어? what에 해당하는 게 더 뉴스였을 거야. It was good. 좋았대. how에 해당하는 정보가 굿으로 이렇게 나온 거고. I'm running because I need to exercise. 나 운동해야 되니까 뛰고 있어. 그래서 너 왜 뛰어? 그래서 because부터 여기까지가 why에 해당하는 그래서 왜를 묻고 있을 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를 사용해 준 거고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언제 보게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우리말만 보고서 이렇게 확 바꾸는 게 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만드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공식 다시 한번 설명해 줬잖아.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바뀌고 여기다가 의문사를 더한 형태의 의문문이 됐을 때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만 더 꼼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어.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니 할 때 의문사 일단 보이는 who가 있어요. 자, 밑에다가 누구 만났니니까 우리 동사가 일반 동사 쓰여 있으니까는 의문사랑 일반 동사 먼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의문사가 쓰인 다음에 조동사가 쓰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어가 쓰이고 본동사가 쓰인다라는 요 어순을 잘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때 조동사가 일반 동사의 경우엔 두가 쓰인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일반 동사 두 찾아보니까 did. 왜 did가 쓰였어? 과거니까는. 자, 그리고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니 했을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말의 그 영어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 주어 누구야? 누구가 주어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주어가 안 보이고 있어. 누구한테 묻는 거야? 너한테 묻고 있거든. 저 주어가 you 여기 있었죠. 저 who did you? 그 다음에 의미를 담고 있는 본동사 및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고요. 저 식당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죠.
좀 지저분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타이핑으로 해볼게요.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자, 의문사 들어가고 그리고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두 계열이 들어갈 거야 해서 자, 두 더즈 또는 과거라면 did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고 주어가 들어간다며 그리고 나서 본동사가 들어갈 건데 이때 본동사의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그리고 나서 물음표까지 딱 집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위에다가 식당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만났니? 누구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who라는 의문사를 썼고요. 그리고 자, 일반 동사 미시스여서 조동사 do를 쓸 건데 과거형이어서 그 did가 이렇게 쓰인 거야. 그리고 너한테 묻고 있잖아. 너가 누구 만났냐고 묻고 있는 거니까 who did you meet? 그 뒤에 식당에서라는 restauran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아 이게 만만치는 않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정상이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해를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니니까는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2번부터 7번까지 우선 어, 의문사 먼저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비동사가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동사가 쓰이고 있는지 그거를 잘 판단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의문문으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의문사 들어가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먼저 넣어주시고 의문사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자, 한번 적어볼까?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정도. 사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위치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말에서 잘 이제 취급을 못 받고 있었고 그런 건데 자 이걸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도치가 됐을 때 이게 첫 번째로 비동사인 경우에는 비동사 쓰고 그리고 주어를 쓰고 의문문이 아니고 물음표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일반 동사의 경우는 자, 두 동사를 쓰고 주어를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쓰면은 조금 그러니까는 자, 조동사라고 쓸게요. 자, 조동사가 그래서 do라든지 can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나서 본동사 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본동사는 이때는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를 보면서 해도 일단은 괜찮은데요. 이게 일단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토대로 한번 2번부터 7번까지 멈춰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쌤이랑 맞춰 나가는 걸로 해봅시다. 자, 다 풀었죠? 쌤이 같이 풀어보려고 준비를 이렇게 미리 다 해놨는데, 약간 좀 정신 사나울 수 있지만은 이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 그래서 의문사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고, 의미를 담고 있는 본동사에다가는 연두색으로, 그리고 조동사는 하늘색으로, 그리고 주어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2번 같이 한번 봅시다. 동사가 지금 비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비동사의 경우는 요거랑 약간 체계가 살짝 다를 텐데 어쨌거나 의문사가 먼저 쓰이고 나서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였지. 해서 Why is Kelly so busy today? 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요 어순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었겠고요. 3번에 자, 그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니? 그래서 무엇을 그는 말했니? 너에게 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엇에 해당하는 거고 말하다라는 본동사가 일반 동사니까는 그래서 의문사 쓰고 조동사 쓴 다음에 주어 쓰고 본동사 조주 본의 어순을 띠고 있다라는 거. 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 하지만 의문문을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쌤은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그는 말했니? 이렇게 이런 어순으로 의문문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4번에 의문사가 나왔어. 그리고 조동사, 주어, 본동사인데 해석을 어디에서 너는 찾았니? 열쇠를 이렇게. 그래서 그 열쇠를 넌 어디에서 찾았니? 여기서 넌도 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쌤이 의문문을 좀 직독직해로 해 나가길 바라는 거야. 우리말에서는 굉장히 상대방한테 묻고 있을 때는 주어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나나 너를 굉장히 많이 생략해, 우리말에서. 그래서 아마 문제 풀다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일단 살펴볼게요. 5번에 의문사 쓰고 자, 이것도 조동사를 써. 그리고 주어 쓰고 본동사인데 자, 봅시다. 언제 그는 돌아올까가 되는가? will이 뭐뭐 할 것이다잖아. 그래서 will return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의문문으로는 돌아올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rom the trip. 6번에 어떻게 너는 다니? 너는 어떻게 학교에 다니니? 그래서 everyday라고 나와 있고 얘들아 여기에서 everyday 같은 경우도 everyday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매일이라는 뜻이야. 참고로 everyday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형용사입니다. 자, 일상의, 매일의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 부분 똑같죠. 자, 근데 7번. 저 이거 못 푼 친구들 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주어가 여기 every how 있고 you 있으니까 you가 당연히 주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how is you with everything 이렇게 쓰면은 위배되는 법칙이 있어. 왜냐면은 얘가 you면은 주어가 you였을 때 우리 비동사를 is로 쓸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영어에서는 묻고 있는 게 너 어때? 너 어떻게 지내? 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7번에 이건 하나의 표현으로서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하시고요. 밑에 프랙티스 4번 보면은 100개 대답 보고 토니 질문 완성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빡세게는 안 하고요. 그냥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대신 문제를 풀더라도 얘가 이런 의문사를 썼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이 나오고 있겠구나.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는 여기에 뭐가 빠져 있었어. 자, 여기 생략돼 있었네. 자, 그래서 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같이 그냥 바로 풀어볼까? So who is your best friend?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는 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my birthday is August 10th 하면은 내 생일 8월 10일이야 라고 했을 때 네 생일 언제냐고 자,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죠. It was great. 콘서트가 어땠냐고 묻고 있는 거고 비동사 과거형이었으니까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I bought them at a department store. 어디서 샀어? 그래서 where 쓰고 그리고 나서 I bought 과거형이었으니까는 조동사도 과거형이어야 되겠지. 자, 5번 같은 경우가 너 학교 왜 늦었어? 왜 지각했어? 나 늦게 일어났어. 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는 자, why did you? 과거니까는 did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너의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니? 그래서 who is 누구니? 7번에서는 나는 영어를 공부했어. 너 어젯밤에 뭐 공부했어? 그래서 what did you do? 뭐 공부했어가 아니고 나는 어제 그냥 영어를 공부했어. studied까지 보셔야 되겠네요. 8번에 I want to visit Hawaii. 그래서 나는 하와이 방문하고 싶어.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묻고 있으니까는 where do you want to visit? 자, 9번에서 he left 30 minutes ago. 자, 그는 30분 전에 언제 떠났냐고 물어봐야 되니까는 when이고 과거니까는 did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에 여기 because가 등장을 하네. 자, 여기서는 why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so early? 너 왜 이렇게 숙제 일찍 끝냈어? 했더니 나 TV 보고 싶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해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우리가 평상시에 영어 배울 때 회화할 때는 그냥 되게 쉽게 쉽게 넘어갔던 부분이 사실은 꽤 중요한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의문사를 사용할 때도 의문문 도치된 요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정보를 좀 다이렉트로 얻고자 할 때 의문사를 활용하는구나라는 이런 문법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의문문을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